나 때는 말이에요. 아, 너무 무식하다. 치카노 그냥 리얼 대충 하면 치카노지. 빨리 하면 그레이? 네. 천천히 하면 블랙. 가장 후회하는군요. 뭐 시작해요? 준비되셨어요? 또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간 유튜브 출연하신 이후로 근황이 어떠신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매일 집, 뭐 작업실, 뭐 작업하고 뭐 네, 되게 좀 슬림해지신 것 같은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운동도 좀 하고 네, 지겨우니까 이게 아까 이렇게 사는 게. 자랑도 아, 이거 뭐 같은 거. 아직 뭐 그 정도로 훌륭한 건 아니고 저는 재활 운동. 약간 내년에 50이기 때문에 내년에요? 네. 벌써? 네, 지금 49 지금. 네, 거의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아티스트들은 노력을 해야지. 젊은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온 이유는 치카노 타투이스트 에르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에르난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그냥 제 멕시코 이름이었어요. 멕시코에 왔더니 사람들이 뭐 제 이름이 장준혁인데 네. 그 이름을 부르질 못하니까 뭔가 에스파뇰 이름이 필요했는데 네. 에르난 코르테즈가 알고 보니까 그 멕시코를 정복했던 스페인 정복자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르난 코르테즈? 그래서 이제 코르테즈 빼고 에르난이라는 이름이 좋다. 또 그리고 에르난이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 멕시코에서는 뭐 철수처럼 그래서 그냥 에르난으로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타투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에르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남미에서 정통 치카노를 이제 배우셨는데 치카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사실 치카노 역사는 다른 타투 장르에 비해서 되게 짧아요.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타투는 약간 마야 문명이나 뭐 오히려 멕시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타투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멕시코인만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표현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LA에서 정착돼서 나온 문화가 어떻게 보면 치카노고 뭐 미스터 카툰 같이 그런 네. 멕시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LA에서 뭔가 힙합 사이프러스들이나 뭐 닥터들의 뭐 네. 스눕독 뭐 50센트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문신을 해주면서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치카노의 역사는 힙합 역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치카노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만의 어떤 색깔은 사실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적인 요소가 더 강하지 뭐 어떻게 보면 재패니즈나 뭐 다른 장르처럼 무엇이 꼭 이 장르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이제 갱문화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감옥에서 문신을 하거나 뭐 그들이 갖고 있는 B급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그림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카툰적인 요소도 많고 또 하나는 싱글 리드를 감옥에서는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싱글 리드로 이용한 좀 더 프리핸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형님이 멕시코에서 이제 타투를 배우셨잖아요. 네. 멕시코에서 타투 배우실 때 음. 그 썰 좀 풀어주시면. 블랙 앤 그레이를 이제 제 친한 동생이 이제 멕시코에 사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블랙 앤 그레이 처음으로 타투를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신이 그렇게 정교하고 그런 그림같이 표현된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야 나도 이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멕시코를 갔는데 처음에 가서는 저도 똑같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로처럼 똑같이 저도 이제 소나로사라는 어떤 그 갤러리아라는 타투샵에 갔어요. 근데 네. 거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타투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 그래서 이제 수강을 했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것도 네. 하고 바늘 뭐 만드는 거 붙이는 거 하면서 이제 스텝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한 2달 동안 배웠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게 이렇게 배워서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갔던 샵은 이제 가보라는 사람이 대장이었는데 네. 그 친구는 이미 그때 당시에 막 밀러너 컨벤션 뭐 이런 데도 다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뜨는 네. 어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약간 거만하고 네.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서 받아가 이제 제가 서플라이에 가서 머신을 사려고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스승이죠. 토니 세라노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양인이 뭐 타투 머신을 사니까 왜 사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오지고 그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니까 뭔가 저한테 그런 나는 쟤네들하고는 달라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뭐 수강을 하지 말고 우리 와서 문화생으로 지금 말하는 문화생처럼 네가 청소하고 이런 걸 하면 네. 내가 타투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제 타투학회 멕시코라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신을 배우게 됐죠. 배우는 동안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저 뱃삼의 무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멕시코에 갔기 때문에 네. 정말 언어적인 부분도 많았고 뭐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걸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했죠. 그 또 스승은 또 제가 좀 빨리빨리 습득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는 상태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29에 타투를 시작했기 때문에 28이구나. 그래서 뭔가 저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라서 그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타투를 배우시고 네. 이제 한국으로 막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셨을 때와 네. 이제 지금 현재 활동에 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 때는 말을 얘기하면 아마 사실은 뭐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너무 무식하다, 너무 개념 없다라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03년도 초에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타투샵이 이미 지금처럼 다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어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네. 제가 멕시코, 저는 그때 당시 1년 뭐 6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니까 타투를 오래 한 윌리엄이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5, 6년 정도의 연차를 갖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타투 붐이 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제 친구 윌리엄이랑 또 그 피어싱 하는 친구죠. 네. 그 친구랑 이제 다 같이 해서 한국에 왔어요. 네. 처음에는 네. 타투 장비를 다 싸들고 한국에 띡 넘어왔는데 그럼 그분들은 외국 왜 멕시칸들이에요. 사람? 멕시칸. 오리지널. 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제 타투샵을 그런 식으로 봤으니까 나 어떻게 보면 나처럼 초보자가 어떻게 보면 타투를 해줄 수는 없으니 네. 나는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고 나는 네. 약간 서브 아티스트처럼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고 한국에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 시장은 타투가 아예 시작점이었고 매그넘 바늘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네. 그냥 바늘 완제품 바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 3만 원, 5만 원씩 네, 맞아요. 팔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미 그때 당시 가져왔던 그립 자체도 35개짜리 그립이 있을 정도로 모든 세팅을 해서 딱 왔는데 네. 한국에는 타투샵이 아예 없고 네. 다 이레지미 하시고 손님들은 다 어떻게 보면 생활하고 건달 분들이나 뭐 약간 좀 센 사람들만 네. 타투를 받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리고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보다 제가 장비가 더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타투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블랙 앤 그레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하면 그레이, 네. 천천히 하면 블랙.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뭐 블랙워크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막 제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한 3개월 있다가 다 돌아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저 혼자 하게 됐죠. 새로운 문화가 이제 들어왔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이라서 네. 다들 뭐 독학이고 그 수준이라는 게 되게 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치카노는 서양 이레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이제 갱스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이레즘에는 우키요에라든지 이제 전형적인 틀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카노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레즘이에 뭐 보살이 있다면 뭐 치카노에는 뭐 성모 마리아가 있다. 실제로 갱들이 했던 문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것이 이어가고 있는데 뭐 치카노도 힙합 문화처럼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사실 그냥 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그걸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어떤 것이 꼭 그것을 치카노를 대변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여자나 뭐 자동차, 뭐 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갱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거는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갱 라이프와 좀 비슷한, 그러니까 힙합하고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소재들 중에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치카노라는 장르가 스토리를 집어넣고 싶어요. 어떤 그냥 하나의 대상물 넣는 것보다는 뭔가 인생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그것이 하나의 큰 주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작업을 할 때. 지금까지 이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 타투 합법화 때문에 뭐 협회를 만들고 또 컨벤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알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타투 씬이 조금 그래서 서로가 좀 더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씬이 되지 않았나. 후회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아티스트로서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남는다는 거. 그래서 저도 뭐 타투한 지 오래됐는데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타투이스트로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약간 그런 후회?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티스트로 열심히 하시는 그 분들보다는 좀 덜 열심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에르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냥 저는 지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멈추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막 갑자기 크게 뭐 달라지고 제 작업이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걸 바라지는 않고 그냥 이제는 뭐 건강 잘 챙기고 그래서 꾸준히 그냥 제자리에서 작업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 치카노 타투이스트들에게 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치카노 아티스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고 뭔가 치카노 씬을 제가 뭐 아비루나 뭐 마고나 뭐 제자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는 뭐 친구지만 동생이지만 근데 뭔가 치카노 씬의 어떤 그 컬처를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그런 것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치카노가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블랙앤그레보다는 조금 달라서 뭐 그런 것들을 서로 뭐 공유도 하고 뭐 의논도 해서 좀 더 타투 치카노 하는 아티스트가 한국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뭐 많이 응원하고 또 서로 뭐 그런 얼굴은 모르지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요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뭐 교류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교류하면서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오늘 또 힘든 시간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품격 타투 전문 채널 잭슨의 더 리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 하는 거잖아. 감사합니다.